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돌아온 이제 2022년 스택 오플로 서베이 조사, 디벨로퍼 서베이 조사를 진행하고 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는 한 분 더 계시지만 이번 주는 이제 김정태님과 저 박동아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희 테크놀로지 파트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뭐 직장, 워크 관련된 파트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우스를 갖다 치워놓고 녹화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정근님 혹시 인사하셔야 되나요? 괜찮겠죠? 뭐, 예. 아마 저번 소개로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네, 2022년 조사 한 편, 두 편 정도 더 찍고 끝낼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오늘이 세 번째니까 네 번째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있는 탑페잉 테크놀로지스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탑페잉 테크놀로지스 쪽에 요약이 있는데 요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클로저 remains the highest paid language to know. 그러니까 클로저가 여전히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chief developers 약간 선임 아니면 약간 좀 이미 시니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어, 돈을 좀 많이 받고 있고, chief is also the most dreaded R2. 그러니까 약간 경력 있는 개발자들이 어, 비용을 뭐지 연봉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다른 툴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약간 뭐 관성적인 측면이 있겠죠. 자기가 쓰던 툴, 자기가 쓰던 뭐 개발 언어, 자기가 뭐 이제 주로 활약했던 아니면은 뭐 커리어를 네. 쌓은 플랫폼 이런 것들. 건너갔을 때도 이게 유지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해왔으니까 또 커리어에 그런 거 쓰여 있다고 자꾸 이거 하지 않을래요? 뭐 이제 일을 맡기는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빅데이터, 데이터 스트리밍 스킬, 어, 관련해서는 뭐 아파치 스파크, 카프카, 뭐 하둡, 이 여전히 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developers that have collocation experience are paid more than their cloud-only counterparts. 그래서 제가 이 collocation experience라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클라우드 올리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저희 요즘 오퍼레이팅 같은 것도 예. 중요하니까 그런 쪽이겠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보면 이제 저희가 한참 또 그 온프레미스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클라우드 쪽으로 서비스로 네. 옮기거나 할 때 양쪽을 같이 쓴다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구축한 사내망 안에서 계속 이제 환경을 사용한다라던가 이런 네. 쪽이었는데 그런 온프레미스 환경과 어떤 클라우드 양쪽을 다룰 수 있는 아,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떤 좀 선호를 받았다라고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네요. 찬물을 먹었더니. 아, 네, 보면은 좋은 말씀 하십시오. 네. 예. 저희가 그동안은 좀 높은 응답수를 보였다고 제가 이제 주해를 좀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7만 건 정도 이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탑페잉 테크놀로지스 파트 같은 경우는 3만 7,900건, 거의 대충 한 4만 명 정도, 이전까지 한 절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응답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봉에 자신 있는 사람만 이전에 답변하다가 여기서 딱 끊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음,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뭐 이게 항목이 이전까지 많았으니까는 좀 네. 설문조사의 피로도를 느껴서 나가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일단은 벌어먹고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응답자가 생각보다 적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전체 평균 지표에서는 오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다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탭들이 있는데요. 보면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앤 마크업 랭귀지, 언어 관련된 부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거 보면은 이제 콜로케이션, AWS, IBM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스택, 이제 GCP, 구글 클라우드, 디지털오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 같은 클라이언트 도메인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웹 프레임워크와 좀 분리되어 있는 other framework and library 파트에는 뭐 아까 얘기 나왔던 아파치 스파크, 카프카, 하둡도 있었지만 뭐 단넷 아니면은 판다스, 파이토치, 그리고 뭐 큐티도 있고요. 사이킷, 그다음에 뭐 자마린, GTK, 뭐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것들도 좀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플러터도 이제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약간 랭킹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있네요. 의외인 거는 이제 제가 내부에서 들어보면은 자마린 같은 거는 거의 뭐 쓰면 안 되는 거 취급하는 경우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꽤 순위가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는 돈을 좀 받는 건가라는 생각도 슬슬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Other Framework and Libraries 파트를 넘어가면은 이제 개발 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 어떤 테라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홈브루, 뭐 쿠버네티스, 앤시블, 그다음에 도커, 그다음에 npm, Unreal, Unity 이런 것들이 이제 랭킹에 좀 올라왔습니다. 응답은 계속 이제 3만 건 내외로 좀 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런 툴 말고도 나온 게 이제 IDE에 대한 게 있는데 IDE는 사실 좀 요즘 쓰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 뭐라고 이표 자체가 되게 길쭉하게 나왔어요. 세로로 길쭉하다고 할까요? 네, 놀라운 건 빔이 꼭대기 근처에 있네요. 어, 맥스랑 빔은 늘 꼭대기에 있고요. 여기 네오빔도 좀 높은 곳에 있고 네, 보면은 뭐 라이다, 시라이어, 뭐 골랜드, 인텔리제이 쪽 저희 제프레인즈 툴들이 꽤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아이디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오늘 이제 참석한 인원이 좀 적다 너무 보니까 적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트부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트만 살짝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환율이 대충 123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좀 어느 정도 제가 환산해서 통역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응답한 거 보면은 세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가장 먼저 이제 1등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클로저, 얼랭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보면 10만 달러인데 대충 와, 딱 1억 2천 300 뭐 대충 그렇게 되겠죠. 오, 저희 지금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쪽이 세네요.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9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 게 F샵, 리스프, 루비, 엘릭서, 스칼라, 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저희 얼랭과 엘릭서가 되게 높은 쪽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얼랭을 좀 공부를 프로그래밍 얼랭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좀 봤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다시 바닥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엘릭서도 지금 사실 가물가물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자주 쓰는 거 아니면 다 잊어먹죠. 네. 그리고 스칼라도 여전히 이제 이 9만 달러, 그러니까 대충 환산하면 1억 1천 정도의 1억 1천 원 정도의 연봉에서 랭킹이 지금 상위권으로 유지되고 있다. 되겠습니다. 어, 많이 높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펄 저는 오픈 SSL 빌드 할 때밖에 못 봤는데 펄 쓰는 곳이 존재하긴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공급이 없어서 값을 많이 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저것 섞어서 응답을 했을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8만 달러대 랭킹되어 있는 언어들을 볼 건데 첫 번째가 고 8만 9천 달러가 나왔고요. 8만 9천 달러면은 대충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네, 딱 8만 달러를 받으면은 9,800, 9,800 쪽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네요. 대충 반올림은 제가 한 값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고, 러스트, 오카멀, 그루비, 그다음에 크리스탈, 오브젝티브 C 그리고 배쉬, 하스켈까지가 이제 8만 포트란까지가 8만 달러군요. 그래서 그러게요. 고와 러스트는 지금 나온 지 좀 약간 연식도 이제 슬슬 쌓였고 약간 생태계도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 관련해서 이제 학부 때부터 좀 써온 케이스고 러스트는 사실 1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거 천원님이 좀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리고 오카마월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답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루비가 8만 5천 달러 정도로 딱 그 8만 달러 선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루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젠기스 관련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라던가 또 네, 요즘은 대부분 막 코틀린으로 이제 그래들 프로젝트들이 빌드가 되지만 그 코틀린이 좀 지원되기 전에는 그루비 가지고 그루비 그다음에 그래들 가지고 빌드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루비가 랭킹이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브젝티브 C가 8만 3천 달러 순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스위프트가 더 높게 나오지 않나? 둘이 약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아래에 있네요. 살펴 얼마 밑에 봤는데 있습니다. 예. 네 다섯 아래쪽으로 칸인가 밑에. 음, 네 아이고
사운드가 겹쳐버리네요. 네, 제가 얼른 아이고, 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래쪽에 있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브젝티브 C가 약간 더 높고 그다음에 스위프트를 78,000. 그다음에 이제 78,000달러 정도 따라오는 거 봐서는 오브젝티브 C가 아무래도 레거시 관리가 있다 보니까 경력을 네. 좀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건 그냥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스위프트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막 이것저것 너무 바뀌어서 예전에 짠 걸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뭔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높이 가는 그런 어떤 고연병자가 잘 안 나온 건가라는 이상한 생각도 좀 해보네요. 음, 아마 사실 애플 쪽 생태계는 여전히 좀 규모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여기 스택 오버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에서는 그래도 일단 오브젝티브 C를 쓰는 사람의 비중이 좀 높았거나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아니면 제가 이제 추측한 것처럼 뭔가 네이티브 코드 기존에 존재하던 이제 C로 되어 있거나 10볼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레거시 코드들과 바인딩을 할 때는 결국은 오브젝티브 C, 오브젝티브 C++이 더 편하니까 이쪽에 좀 더 이제 높은 연봉을 받는 경력 있는 개발자가 분포한 게 아닐까 저는 의심해 네, 봅니다. 좀 있으면 스위프트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돼야죠. 어,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하스켈과 포트란이 이제 8만 달러에 이제 랭킹이 됐다라는 점도 약간 좀 어, 약간 이거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려나라는 생각이 이제 기쏠기쏠하고 드는 것 같아요. 8만 달러면 어쨌든 거의 1억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7만 달러대로 갈 겁니다. 7만 달러면 대충 이제 하나로는 8,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루아 같은 경우가 7만 9천 달러로 제일 이제 위쪽이 되었고, 스위프트가 7만 8천 달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워쉘이 7만 8천 달러, 줄리아가 7만 7,900, 사실상 7만 8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APL은 어떤 언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는 분 있으면은 이거 팟캐스트 영상 올랐을 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홍보를 하셔도 좋고요. 저희 댓글 다 열어놓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코볼이 이제 7만 5천. 코볼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들은 이후로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코드 짜는지 1도 모르는 그런 언어입니다. 고대의 언어죠. 네. 그리고 이제 딱 정확히 7만 5천 달러로 값이 나오는 언어가 이제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가 네. C보다 높다. 그다음에 오브젝티브 C보다는 낮다라는 게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저런 건 보통 드라이브 할 때일 텐데 뭔가 수요가 한정돼서 그런 걸려나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할까요? 테이블만 보고 뭔가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어, 이런 여기서 값이 높게 나온다는 게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인정받고 있다 네.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하는 직무가 이게 인정. 조사된 국가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특성 저희가 이 스테고폴러 서베이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 이제 영미권 그다음에 영미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약간 놀라웠던 게 브라질이 있고 이런 것들에 좀 네. 놀랐었죠. 음,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바로 아래쪽에 나온 게 7만 1,000달러의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7만 달러로 솔리디티와 타입스크립트가 랭킹이 되었고요. C샵은 아쉽게 6만 9천 달러에서 그쳤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하시면 평균으로 대충 8,600 정도에 해당하는 연봉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파이썬 해볼까? 갑자기 또 솔깃솔깃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6만 달러대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7만 달러는 8,600만 원 정도 됐었고, 6만 달러는 7,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달러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언어는 C샵, 그다음에 똑같이 6만 9천 달러의 코틀린과 SQL 이렇게 셋이서 6만 9천 달러를 찍혔고, C++ 같은 경우는 6만 8천 달러, 그다음에 R과 C 언어가 6만 7천 달러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C샵이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느낌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플랫폼 종속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게. 음. 보통은 윈도우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게. 요즘은 사실 단넷 쪽 때문에 플랫폼을 크게 많이 고려하지 퍼지긴 않을 것 했죠. 같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라던가 또 이제 아더 프레임워크 앤 라이브러리스 파트 탭에서 어떤 단넷이 좀 약간 그렇게 응답자가 좀 없었던 그런 걸 생각해 네. 보면은 그냥 스테고플로우 쪽에서는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면 C샵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단순히 그냥 모수가 큰 거일 모수라고 해야 될까? 그 분모가 큰 걸 수도 있죠. 네, 맞아, 숫자가 많아서 C와 C샵과 코틀린이 좀 약간 낮게 랭킹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만 5천 달러로 타입스크립트보다 좀 낮게 나온 것이 자바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자바가 이제 6만 4천 달러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SAS인데 SAS 잘 모르겠네요. 미리 찾아볼 걸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다음에 델파이가 6만 3,900이니까 6만 4천 달러 정도 되겠죠. 네, HTML과 CSS가 똑같이 6만 4천 달러 수준이 나왔고요. VBA가 아직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예, 봐야겠죠. 아마도요. 예. 비주얼 베이직이 6만 2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나온 게 뭐 매틀랩, PHP, 다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까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됐네요. 이게 사실 좀 위쪽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디언 이어리 셀러리니까 중위 연봉값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딱 가운데에 계신 분의 연봉값이 이렇다. 그러면 클로저는 이제 딱 가운데 있는 분이 10만 달러라는 거니까 무시무시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고점이 너무 높아서 가운데가 저기가 간 건지, 진짜 평균이 저기라서 저기 몰려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음. 일단 높으니까 무시무시해 보이네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 웹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게 잘 없어서 바로 네. IDE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IDE에서 저희가 쓰는 것만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 예, 그러게요. 일단 뭐 제가 써본 경험이 있는 거 저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쪽에 리눅스 재단의 어떤 교육 자료를 통해서 입문할 때 빔 대신 이맥스를 고른 케이스거든요. 아, 이맥스가 그렇군요. 이제 9만 3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저는 빔을 썼었는데요. 네, 그때는요. 사실 빔도 보면은 이것저것 익스텐션을 통해서 빔을 쓰는 분들도 있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네, 코드 같은 맞아요. 거 익스텐션 근데, 쓰거나 아니면 바로 네오빔으로 바로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는. 네, 그런데 빔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한번 환경이 날아갔을 때 잘 대비를 안 해두면은 복구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음. 너무 귀찮아요. 지금 이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제가 또 이제 한창 홍보하고 있는 뭐저 리눅스 서버 관리였나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세 권짜리 만화책 아, 서버 네트워크 관리였나 세 권짜리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빔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 짜고 이런 거 입문할 때 참 좋은 책인데 그래서 또 제가 간단하고 편하긴 하죠. 오타쿠 기질이 또 나오는군요. 저도 그거 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서버 쪽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관심 있어가지고 몇 번 보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그런 어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서버가 탁 들어와가지고 처음 깠을 때는 진짜 운이 좋으면 나비였나? 무슨 텍스트 에디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VI는 꼭 깔려 있거든요. 음, 그래서 빔 익숙해져 있을 때는 VI는 쓰기가 좀 편하니까 이제 금방 쓸 수 있고 한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맥스는 따로 깔아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빔이 지금 네오빔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일단 가장 이맥스 네. 같은 거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니면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거 이제 시니어일수록 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이맥스 쓰는 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생태계라고 생각하고요. 신뢰할 수 네,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오빔 같은 경우 이제 8만 달러. 그래서 이제 어쨌건 아까처럼 이제 중위 값이겠죠? 네, median yearly salary 그러니까 중위 값이고 빔 쓰는 분들의 어떤 중위 연봉 값이 8만 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9,800 정도 1억 정도 받으신다. 부럽군요. 그러게요. 되게 부러워지네요. 이 빔을 공부하면서 나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솔깃솔깃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라이다가 젯브레인즈 2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젯브레인즈 라이다. 네, 젯브레인즈 2 맞죠? 크로스 플랫폼 단넷 아이디이군요. 네, 단넷 쪽의 아이디로 아, 라이다, 제프레인즈 라이다가 지금 좀 높게 찍혔고 7만 7만 7천 7천.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위에서, 위에 꼭대기가 보이는 순에 꽤 높은 순이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C라이언. 그래서 C++ 쪽 빌드 하는 분들 보통 C메이크 쓰시고 C메이크를 좀 헤비하게 많이 쓴다, 좀 중점적으로 사용한다는 C라이언 쓰는 게 많이 편하긴 하죠. 저는 아, 이제 제프리즈 쪽 툴, 단축키들 좀 아직 여전히 좀 손에 안 익어서 시라이언은 네, 잘 안 쓰고 있는데 시라이언이 이제 7만 5천 달러로 라이다와 함께 좀 높은 어떤 랭킹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이 이제 엑스코드가 7만 달러를 랭킹이 됐는데요. 7만 달러면 이제 8,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애플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럴 것 다들 같습니다. 이제 값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구나 부럽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저는. 그 다음이 이제 인텔리제이가 되겠습니다.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6만 8천 달러로 사실 거의 그대로 똑같이 엑스코드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아이파이썬, 주피터가 이제 6만 7천 달러가 됐고요. 네, RStudi오는 사실 제가 R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게요. 학생분들이 학부에서 이제 뭐 쓰는 거는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실무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저건. 그리고 RStudi오가 6만 7천이고 그 바로 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6만 5천 달러. 비주얼 네, 스튜디오도 6만 5천 달러가 나왔네요.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익스텐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언어의 구조에 구현된다기보다는 역시 좀 그냥 분모가 크면은 값이 좀 낮게 나온다 이런 저의 어떤 추측을 좀 저도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작은 쪽도 엄청 작고 높은 쪽도 엄청 높아서 가운데 평균이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나온 게 파이참이군요. 파이참도 젯브레이즈 툴이죠. 6만 4천 네. 달러가 되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가 조금 저는 조금 의외네요. 의외로 어느 정도의 순위는 가지고 있군요. 저는 음, 저거를 그 텔레메트리밖에 몰랐었거든요. 그 이제 얘가 코드에다가 시블브 코드에다 심어두면은 이 코드가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게 올라오는지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있는데 그거만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빌더가 있었군요, 여러 가지. 음. 그다음에 나온 게 웹스톰은 저는 잘 모르겠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서브라임 텍스트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입문하기 전에 다 한 번씩 거쳤던 툴들입니다. 6만 달러 정도 네. 랭킹 냈고 대충 이제 7,300만 원 정도가 중위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나노가 너무 낮네요, 근데. 나눠도 딱 6만 달러니까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예. 저는 이제 그 빔이랑 이런 애들이랑 같이 얘기돼야 되잖아요. 얘가 나노 음. 에디터가 결국에. 네, 거기랑 너무 동떨어져서요. 사실 하나 고르고 나면은 계속 그것만 쓰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 할지도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큐티 크리에이터, 아톰, 뭐 이클립스 여전히 랭킹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 크리에이터가 5만 7천 달러, 아톰이 5만 5천 달러, 이클립스가 5만 1천 달러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지금 좀 낮게 나왔거든요. 5만 달러. 네. 제 생각에는 역시 규모가 크면은 낮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럴 것 기준 되는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잖아요. 이제 네. 되게 옛날 버전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최신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좀 쓰기 입문하기 좀 쉬운 툴이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소규모에서도 쓰기 부담이 없죠, 저게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탑페인 네. 테크놀로지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기술에다 값을 매기고 있는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아서 이 부분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탑페인 테크놀로지 이번 설문조사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change in salaries between 이제 21 and 22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이 연봉의 변화가 어땠습니까? 라는 부분이었고요. 전체 응답자를 표를 좀 보기 어렵게 그려놨는데 인포그래픽을 좀 계산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위 연봉값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23%가 올랐다라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던가 언어에 대한 제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중위 연봉이 23% 올랐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뭐랄까 보아뱀 그래프라고 할까요? 정규 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나 그런 걸 좀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대로 대충 높아졌어요 된 거 보면은 네 조금 아쉽다. 네.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인데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대부분 다 뭐 23% 정도 뛰었다라는데 이게 특정 언어에만 분포가 격차가 크게 난다거나 이런 것 모습은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그런데 확실히 어셈블 좀 네네 위에 제가 아래까지 먼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위에 있을수록 변화가 좀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게 좀 크게 보이시나요? 정태님 눈으로 보기에. 저는 일단 얼랭이 엄청 커 보이거든요. 얼랭의 격차가 큰 것 같다. 얼랭이, 예. 8만 달러에서 이제 10만 달러로 갔으니까 20% 네. 정도가 되겠군요. 거의. 얼랭 20이 아니라 정도의, 25죠, 25. 네. 네. 이 정도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얼추 봤을 때는. 음, 근데 23%, 평균적으로 23%고 표상에서 25% 올랐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역시 시드머니가 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게 밑으로 내릴수록 변화량이 점점 줍니다, 뭔가. 음, 네, 그렇거나 원래 작았거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0%니까 C와 10%를 한번 같이 볼까요? C 예, 좋을 같은 것 경우는 같습니다. C 예. 같은 경우 이제 2021년 중위 연봉값은 5만 3천 달러, 그다음에 10%는 5만 4천 달러 이 정도였는데요. 대충 한 6,300, 6,400선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로 네. 계산한 말이죠. 근데 2022년 중위 연봉값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7천 달러, 15%는 6만 8천 달러, 약간 더 높은 수준이지만 일단은 대충 한 8천 정도까지 변화가 음, 있었다. 제가 지금 머릿속 어리마고니라서 값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굳이 딱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대충 한 6,500에서 8,000 정도까지의 어떤 중위 연봉값의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혹시 또 뭔가 볼만한 언어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파이썬도 대충 평균 값만큼 이동한 것 같고요. C샵, 러스트나 파워쉘도 어떤 눈 어린 대중으로 보기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APL 같은 게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냥. APL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개발자들이 원래 여러 언어를 쓰는 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평균에 따라간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위 연봉이 23%나 올랐다라는 거는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까지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의 투자가 늘었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른 예, 영상 녹화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설문조사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기술 스택에 대해서 한번 약간 계산기에 두들겨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지금 어, 테크놀로지 파트에서는 이 두 개를 보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뭐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무엇을 쓰느냐, 뭐 이제 웹3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다루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킵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직장 관련해서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워크라고 보면은 employment, company info, salary, purchasing technology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해석을 좀 해보면은 이제 워크는 뭐 직장이라는 뜻이죠. 당연하게도. 네. employment, 고용 상태가 어떤가. 그다음에 company info, 회사 규모라던가 이런 정보가 회사 규모 아니면 뭐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SI 쪽에서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런 것들 될 것. 살짝 네.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일단 사이즈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사의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연봉은 좀 전에 보신 게 있겠지만, 어, 역시 좀 저희와 다른 문화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팟캐스트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냥 네. 펄체이징 테크놀로지, 기업이 이제 어떤 기술 도입 같은 거 고려할 때 어떻게 이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미리 좀 사전 공유를 드리자면은 커뮤니티 쪽에서는 스택오플로우 사이트가 관련된 매트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커뮤니티 파트는 좀 생략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마 네, 저희가 저 직장 관련해서 좀 빠르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네 번째 녹화 아니면 다섯 번째 녹화쯤에서 이 개발자 생산성 관련된 프로덕티비티 임팩트,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화도 이제 열심히 좀 떠들었는데 제가 숫자만 열심히 읽고 뭔가 많이 진행 못한 것 같아요, 정대님. 근데 사실 이게 주제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문제는 또 예민한 부분도 많고, 그게 숫자로 딱 결정돼 있고, 저희 같이 이제 개발자로서 접근하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사업가가 이걸 돈을 어떻게 매기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읽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좋은 선해,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이거 돈을 왜 이렇게 매기는지는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사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 연봉을 고른 이유도 어떤 이 네. 개인 개발자들 개인차라던가 업무 환경이라던가 업무하면서 이제 어떤 툴을 써야 되는 제약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그것도 있고 평균값을 퉁치겠다 뭐 이럴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그 부기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게 뭐 뛰어난 언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분야에서 좋은 언어다인 거지. 그리고 그 분야가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돈을 더 쓰는 분야다라고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되는 거지. 언어 자체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 사업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기업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HR 예. 쪽의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좋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관점에서 이게 여러 지표를 예.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시간이 이게 이제 돈이 된다였던 거죠. 네. 1분밖에 안 남았다고 나오네요. 네, 정태님 아, 오늘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